어떤 세계 1등은 CEO도 자르는 회사, 어떤 세계 1등은 한 사람을 위한 경영권. 아니 햄버거 얘기하려고 맘스터치네. 터치 맘스터치 자진상폐한 맘스터치는 그래도 괜찮은 케이스여서 자진상폐 할 때 주주들한테 프리미엄 주고 자진상폐를 해서 그나마 조금 주주들한테 괜찮았던 케이스. 근데 이게 야식 잡설이 중식 잡설로 돼가지고 제목을 바꿀까? 이름을 중식 잡설이라고. 옛날에는 다 야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야근을 안 해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는 밥이 넘어가지만 밥이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려아연이 오늘 하한가 같더라고. 물론 뭐 150만 원대, 140만 원대의 주식을 사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유통 주식수 자체가 거의 뭐 없는 상태였어서 가지고 그냥 의미 없는 주가 급등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그 가격에 이거 20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사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밥이 넘어가니까 일단 밥을 먹읍시다. 고려아연의 경영을 장 씨가 해야 됩니까? 최 씨가 해야 됩니까? 선택하세요. 장 씨? 왜? 대장지. 일리가 있네. 근데 일리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최 씨는 내가 최 씨이기 때문에 나는 이 씨니까 이 씨가 다시 경영을? 그래. 이 씨를 위해서. 거기 고려아연에 혹시 이 씨 임원 없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옹립을 하는 거야. 새로운 왕좌에 이제 옹립을 하는 이 씨를 불러다가. 이번 그 고려아연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거 하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분쟁이냐? 누구를 위한 경영권이고 무엇을 위한 분쟁인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장 씨냐 최 씨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지금 최 씨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원래 뭐 영풍그룹도 어떻게 보면 동업, 자본은 장 씨 일가에서 많이 되고 최 씨 일가가 고려아연의 전문 경영을 했던 집안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대를 이어서 내려오면서 뭐 지분이 좀 달라진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다가 최윤범 회장이 내가 경영을 하겠다. 이 회사는 내 회사야 라고 하면서 장 씨 일가를 이제 배척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갈등의 발단이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10월 30일이네. 지금 이 시각 현재 고려아연이 하한가입니다. 마이너스 29.94%. 46만 2천 원 떨어진 108만 천 원. 물론 154만 원까지 갔던 게 비정상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펀더멘탈하고 다르게 갔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유통 주식수 원체 적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게 아니라 그냥 몇 주만 거래가 돼도 이렇게 오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공시가 나왔죠.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와, 2조 5천억 원. 시가총액이 물론 최근에 급등해서 22조 원인데 2조 원 규모의 거의가 시총의 10분의 1을 넘는 규모니까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거는 유상증자 규모로 봤을 때. 발행 주식으로 따지면 20% 규모라고 합니다. 한 주당 유상증자 가격은 이제 67만 원이에요. 이게 청약전 3에서 5거래일 가중 산술 평균 주가 기준으로 95만 6천 원대인데 거기에다가 30% 할인을 해서 이렇게 67만 원대 증자를 한다라는 거고 이게 보도자료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2차 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하고 일부는 채무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어디에 더 돈을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일단 보도자료 통해서 낸 거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하겠다. 그리고 일부는 채무상환에 사용하겠다. 근데 공시상으로는 어떠냐? 2조 5천억 원 정도를 이제 증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무상환으로 2조 3천억 원. 시설 투자 자금 1,350억, 타법인 취득 자금 658억인데 2.5조 중에서 2.3조를 빚 갚는 데 써야 된다. 근데 고려아연이 지금 회사 돈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회사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고 있죠. 어마어마한 규모로. 근데 그냥 그 돈 아껴서 빚 안 내고 했으면 증자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시계를 감아보면은 결국 뭐다? 주주들 돈으로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주는 꼴이 된 거예요. 최윤범 회장은 지금 지분율이 한 2% 남짓일 거야. 개인 지분율은. 그리고 고려아연 자사주만 하더라도 원래 한 12% 정도 있었죠. 그리고 뭐 베인캐피탈이 그 특수목적법인 통해서 최근에 공개 매수를 좀 더 했고 이게 누군가는 예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돈이 모자라는데 자사주 매입을 했었다는 걸 이 회사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조 3천억 원 정도의 상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일반 공모거든요. 그럼 결국 투자자들, 일반인들한테 손을 벌려서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는 행위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구독자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판단을 나름대로 해주시면 되고 최근에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10월 29일 이게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30날 이사회 열리는데 하여튼 이 여기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자사주 일부를 우리 사주에게 넘긴다. 이걸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없는 거 아시죠?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 주식으로는 회사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팔면 의결권이 살아납니다. 제3자가 보유한 주식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그때부터는 생겨요. 그래서 일단 이 회사 첫 번째로 추진을 하는 게 우리 사주조합. 직원들한테 회사 주식을 팔아서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사실 정확히 말하면 최윤범 회장을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직원들에게 얼마에 파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사주로. 예를 들어서 150만 원에 팔어. 그럼 기존에 50만 원대 하던 주가가 150만 원 됐는데 직원들이 미쳤다고 150만 원에 주식을 사겠습니까? 뭐 정말 충성심 가득한 임원들은 뭐 본인들의 임기 연장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안 사지. 미쳤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싸게 줘야 직원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싸게 줘야지. 근데 이걸 무슨 돈으로 샀다? 회사 돈으로 산 회사 주식을 직원들한테 싸게 판다 라고 하면 자칫 이 판단을 한 경영진이 배임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풍이랑 MBK 쪽에서 이거는 배임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최윤범 회장 측은 이제 막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비싸게 팔면 직원들이 안 살 것 같고 너무 싸게 팔면 배임에 걸릴 것 같고 이 적당한 가격을 뭐 법리 검토도 해서 이제 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 그렇다면은 우리 사주가 아니다. 직원들이 만약에 그 주식을 다 안 산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방법을 아마 찾을 거예요. 예전에 일부 대기업들이랑 그렇게 했듯이 고려아연 자사주를 사주세요라고 협력 관계에 있는 대기업들한테 SOS를 치는 거죠. 우리 주식 좀 사줘. 우리가 갖고 있을 의결권이 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사주 얼마라도 너네가 사가면은 너네가 나를 위해서 의결권 행사해 줄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는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50만 원 하던 주식을 만약에 100만 원에 사간다. 그럼 그 회사 이사회는 그 회사 사회이사들은 그 회사 주주들은 가만히 있겠어? 미쳤다고 지금 왜 최윤범을 위해서 우리 회사 돈으로 기존 주가보다 2배 가격으로 그걸 사오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를 손해보고 최윤범 회장을 위해서 백기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가격인 거예요. 주가가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최윤범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걸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추정과 추측과 관측과 분석. 왜냐? 주가가 떨어져야 싼 값에 우리 사주에 파는 것도 배임이 아닌 거고 주가가 떨어져야 싼 값에 자사주를 제3의 기업에게 매각을 하는 것도 그 제3의 기업에게 부담이 안 되는 거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40만 원, 150만 원의 주식을 사가지고 막 한가 맞고 막 눈물을 흘리겠지만 누구에게는 주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떨어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인스트림 광고 있잖아요. 엄청 스킵하면 넘어가는 거. 거기 고려아연이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광고를 못 봐서 예전에 이미지 광고는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이미지 광고인 줄 알았는데 무슨 뭐 MBK 측이 어떻고 뭐 경영권을 지켜야 되고 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캠페인성 광고라면서요. 아니 근데 그게 결국 그 광고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 광고비는 누구 돈입니까? 최윤범 회장 개인 돈으로 했을까? 아니겠지. 회사 돈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뭐 최윤범 회장 개인 돈으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회사 돈으로 썼다면 회사 돈으로 지분 2% 정도 가진 회장님을 위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광고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주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최 씨 일가의 경영권을 방어를 해줘야 하는가? 경영권을 현재 갖고 있다는 게 왜 좋은지 아세요? 그 회사의 자원을 나를 위해서 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표이사고 내가 회장이고 지금 내가 경영권을 갖고 있으니까 야 김 과장 빨리 와서 이거 작성해. 김 과장도 회사의 자원 아닙니까? 자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시간도. 근데 이 인력과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현재 경영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사회 소집권한, 주총 소집권한도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최윤범 회장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회장이고 대표이사니까 회사의 자원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거야. 이게 되는 거고 밖에 있는 영풍이나 MBK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 배임이네. 나중에 다 걸어버려야지. 이렇게 다 이제 장부에 적고 있는 거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씁쓸한 현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결국엔 주주들이 판단을 해줄 거예요. 장씨 일가가 경영을 하는 게 낫든 최 씨 일가가 경영을 하는 게 낫든 아니면 제3자가 경영하는 게 낫든 극단적으로 일부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최윤범 회장 아니면 고려아연이 안 돼. 난 잘 모르겠다. 오로지 최윤범 회장이 경영을 해야만 되고 그런가? 난 모르겠다. 근데 임직원들이 얼마 전에 막 그런 성명서도 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풍 측에서 경영권 가져가면 우리 전문 기술 갖고 있는 또 노하우가 있는 임원들이 다 일괄 사퇴하겠다. 우리 일 안 해버리겠다. 그러면 지역 경제 파탄 난다. 이렇게 돼. 뭐지? 저 사람들은 고려아연이라는 주식 회사를 위해서 일했던 건가? 아니면 그냥 최윤범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누구는 그랬는데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가에 충성합니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제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에 충성을 해야지 왜 회장님한테만 충성을 합니까? 근데 이게 또 생활인 입장에서는
본인 임기 누가 연장해줘요? 본인 월급을 회사가, 그러니까 주주 돈으로 회사가 주는 겁니다만 회장님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월급 누가 주는 줄 알아요? 대표이사 이대호가 주는 게 아니에요. 주식회사 와이스트릿이 주는 거예요. 입금자명 여기 주 와이스트릿 나오잖아. 주식회사 와이스트릿에서 여러분의 월급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저 차 빼야 되니까 내 차 좀 빼와. 장 봐와. 나 집에 갈 때 뭐 이렇게 배추 2탄 사가야 되니까 야, 배추 좀 사와. 하고 왔으면 이게 맞는 거냐고. 안 되지. 주식회사의 개념과 개인의 개념은 별개예요. 이 사람이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를 쓰고 회사 자동차를 타는 이유는 대표이사로서 임원으로서 그에 맞는 역할을 하라. 돈 벌어와라. 좋은 의사결정을 해라라고 주주들이 이 회사의 자원을 쓰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의 경영권을 위해서 단 2%밖에 지분이 없는 사람이 회사 지분으로 아니 우호군으로 어디 뭐 무슨 캐피탈 불러와서 아니면 대기업 불러와서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주주분들이 판단하시겠지. 누가 옳다 그르다는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또 가능하네. 참 신기한 거죠. 이따가 그거 찍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포이즌 필에 대해서 여쭤보셔가지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기재들은 많은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기재는 없느냐. 대표적인 게 포이즌 필인데 그건 조금 있다가 칠판에 띄워놓고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 국민연금 어떻게 할까요? 국민연금은 어떡할까? 이걸 이제 나라면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 CIO나 대표이사거나 아니면 내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 주주야. 그럼 어떤 판단을 할까? 장씨, 최씨? 뭐 MBK? 베인캐피탈? 뭐가 중요해? 결국은 회사를 키울 사람, 더 높은 가치 있는 회사로 키울 사람을 선택을 해서 당신이 경영하시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때부터 경영을 했다고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내가 지금 대표이사를 무슨 상관인데 그게. 경영 못하면 나가는 거고. 경영은요 천부적인 게 아니에요. 하늘이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직접 투표제인데 5,200만 국민이 다 나서서 정치를 하고 다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누구 하나를 대신 대리해서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주들이 수만 명이 다 경영을 할 수 없으니 대리인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들은 천부적인 하늘이 주신 경영권을 내려받은 게 아니라 주주의 대리인이에요. 근데 그 주주들이 너 좀 경영 능력이 형편없어. 딴 사람 시켜서 야 제가 더 돈을 더 잘 벌어올 것 같아. 저 사람이 경영자라서 회사의 가치를 더 높일 것 같아. 너 나가고 이 사람 앉혀.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할아버지가 창업하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물려줬으니까 내가 지분은 2%밖에 안 되지만 내가 회장이야. 막 지분 저기 30% 가진 주주가 있는데 안 돼 오지 마 이러고. 이런 현상 속에서 무슨 회사가 크고 무슨 회사가 투명하게 굴러가겠습니까? 극단적으로 그런 미미한 지분율을 가지고 외부 우호군 막 끌어와 갖고 나의 성을 구축을 해서 난공불락이냐 이게 불락이야. 난공불락의 성을 요새를 구축을 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만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회사가 되는 겁니다. 주주가 수만 명이 있건 뭐하건.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철저하게 누가 이 기업 가치 증대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와이스트릿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어. 내 경영권을 지키겠다고 막 이따가 촬영해야 되는데 막 카메라 막 용산에다 내다 팔고 막 오디오 장비 팔고 막 이런 책 막 이런 거 갖다 팔고 그래갖고 야 이거 갖다 자사주 사야 돼. 이 돈으로 자사주 사야 돼.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런 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경영권 분쟁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경영권을 하늘이 내려주신 나와 우리 가족만이 가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주식회사에서 나쁜 거지 경영권을 놓고 분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정권도 여야가 서로 좋은 정책을 내놔서 우리가 집권해야지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지라고 경쟁하는 게 나빠요? 그건 좋은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구 집권해야 돼. 우리가 무조건 우리 당이 영구 집권을 해야 돼. 뭐 일본의 거의 자민당처럼 계속 그냥 하나의 라인으로 쭉 오는 이런 게 건강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그렇고 주주 자본주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민주주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 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제 30일 현재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고려하연 주식을 70만 원대 이제 전문용어로 털리신 분도 계시고 80만 원대 팔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100만 원 이상에서 추가로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게 언젠가는 떨어질 주가였던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뭐 그 주식 투자자 문화 하시는 유튜버가 자기 회원들하고 같이 공매도 했다가 엄청난 피해를 봤다 뭐 이런 것도 기사화되기도 했었는데 저도 생각은 했었어요.
이거 경영권 분쟁 끝나면 다시 예전 주가로 돌아간다라는 거. 근데 그러면 너는 그렇게 잘하면 너도 선물 매도하지 왜 그랬냐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 근데 언젠간 돌아간다는 건 알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돌아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0만 원에서 숏으로 베팅을 했는데 150만 원 갖고 그냥 뭐 피 흘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내가 정확히 맞힐 수 있다라고 자신 혹은 사실은 착각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짤짤이 하는 거예요. 도박. 홀짝. 어떻게 알아? 홀인지 짝인지. 근데 그냥 맞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000번, 100,000번, 100만 번 하면 거의 5대5에 가까운 확률이 나올 거라는 건 알잖아. 그치? 지금 한 10번을 했는데 8번 짝만 나왔어. 근데 나머지 2번에 홀만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 10만 번, 100만 번 했을 때 거의 50대 50에 가까운 확률이 나온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 고려 아연도 지금 봐 20몇 조 원, 30조 원 가는 밸류는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 그렇죠? 단기간에 3배 급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건 알지만 거기에다 대고 무모하게 숏으로 베팅을 한다라거나 이거는 감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만 최근에도 뭐 이렇게 선물 매도라든지 숏으로 베팅하신 분들을 보면 이사회 일정, 주총이 다가오고 있다, 공개 매수가 끝나가고 있다 이런 시즌을 보면서 아 지금 7분응선 넘었고 8분응선 넘었으니 이때부터는 주가가 빠질 수 있겠구나. 요 정도는 이제 계산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성을 좀 높이는 거였죠. 또 뭐 고려아연이 최근에 뭐 2차 전지 소재 산업이라든지 다각도로 또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고 있는 거는 되게 이제 칭찬할 바예요. 당연히 잘하고 있는 회사예요. 훌륭한 기업입니다. 근데 그 훌륭한 기업을 반드시 아무개라는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회사이냐? 스티브 잡스가 없으면 안 되는 회사냐? 근데 스티브 잡스가 죽어도 애플은 그 이후에 엄청나게 또 성장을 했고 그게 좋은 회사의 모습이지. 그리고 이사회 내에서도 잘못하면 쫓아내고 야 스티브 잡스 너 왜 이렇게 독단적이야? 네가 지금 기획한 거 제대로 안 됐잖아. 나가! You fire! 이사회가 심지어 스티브 잡스도 You fire! 내보냈다가 아 회사가 잘 안 되네. 잡스가 또 이번에 기획하고 있다는데 와서 한번 얘기해보라. 괜찮네. 너 그래 다시 한번 대표이사 해봐. 이게 건강한 주식회사죠. 그래서 어떤 세계 1등은 CEO도 자르는 회사. 어떤 세계 1등은 한 사람을 위한 경영권. 이 노래 알아요? 아파트 이런 노래 하나 들었지. 오늘 보니까 YG 플러스도 급락하던데? 아파트가 미분양 났나? 해서 이 야식 잡설, 사실은 중식 잡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부탁드립니다. 뿅!